본인이 원하는 거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나 그 안에서 예. 핵심이고 메인스트림으로 가고 싶은 건데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그 방향하고 진로가 달라요. 예. 가령 광주에 출마해서 광주 서울에서 예. 양양여 의원 자리에 출마해서 양부남이나 누구 민주당 후보하고 붙어서 만에 하나 질 경우 자기 정치 생명 완전히 끝납니다. 예. 임종석은 이제는 임종석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라는 그 틀을 본인 스스로가 깨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번에 그럼 당을 나갔어야 된다. 그런데 당을 나가야 됩니다. 지금 임종석 실장 같은 당을 나가서 광주로 가야 되거든요. 광주에 가서 저는 이낙연 전 총리하고 합계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가서 저는 무소속 출마를 하고 거기서 광주의 아들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저는 뛰어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공천을 해드리지 못했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전 실장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힘을 합쳐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모두가 힘을 합쳐 가는 수 있도록 우리 당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3일 광주 출마 선언을 하려다는 것을 2일 날 미룬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만났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은. 근데 이제 그냥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대단히 고무적으로 의기투합을 했던 겁니다. 어제 7시에 이낙연 대표가 임종석 실장한테 전화했을 때도 탈당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침에 전화를 안 받아요.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민주당이 남는다고 기사가 떴어요. 이게 6시 38분이니까 7시가 안 됐어요. 오전에. 굉장히 이른 시간에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딱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컷오프한 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뜻은 당에 남겠습니다. 탈당 안 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 들어보셨죠? 어제 7시 정도만 해도 탈당 얘기 있었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게 새로운 미래측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2시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뭐가 바뀐 겁니다. 화면 좀 보죠. 시간수로 좀 정리 좀 해봤는데요. 지난 1일 민주당에서 컷오프 제거해달라는 요구, 임종석 실장 요구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 속내 알겠다. 이런 글을 올리죠. 이쯤 되면요. 이거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뭔가 진척이 되고 있는 모습 분명히 느껴지는 상황이었죠. 그리고요. 이낙연 대표가 총선 출마 회견을 연기했습니다. 광주 출마 이게 예고된 상황에서 밝히지 않고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어제입니다. 오후에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탈당 불출마 가능성. 근데 이 보도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사실이 아니라고요. 이게 밤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라고 입장을 냅니다. 그리고요 방금 전에도요 뭔가 임종석 전 실장이 입장을 냈는데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1시간 정도인데 10월 4일 총선이 4월 10일 총선일인데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그리고 바탕은 파란색과 민주당 로고. 민주당에 남겠다. 그리고 민주당과 뭘 같이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의지를 밝힌 셈이 됐습니다. 왜 당에 남기로, 민주당에 남기로 결정했는지 이거 굉장히 짧은 시간에 뭔가 바뀐 것 같거든요. 무슨 혹시 이유를 들으신 게 있습니까? 직접 들은 얘기는 없고요. 그럼 전언은 있습니까? 전언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 과거에 얼마 전이죠. 성남 중원에 윤영찬 의원이 탈당한다고 했을 때도 당의 잔류를 간곡하게 호소했고 또 다른 탈당 비명 그룹의 친문 그룹에서 탈당 움직임이 있을 때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만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밤 사이에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니까 결국은 함께했던 그 친문 소속 의원들, 그다음에 또 86 운동권 그룹, 또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여러 명이 전화를 해서 당내에서 어떤 뭔가 역할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리고 더 막상 탈당하고 나갔을 경우에 무소속이 됐든 새로운 미래가 됐든 출마했을 때의 당선 가능성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 고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간 것으로 어제 밤하고 오늘 저 SNS로 본인이 당에 남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사이에 혹시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 등 어떤 접촉과 연락이 있었고 여기에서 어떤 설득이 있었을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보다는 뭐 이해찬 총리나 또 민주화운동의 원로들의 설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양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인영 의원의 장인 어르신이거든요. 성남에 민주화운동 했던 예,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함세웅 신부나 이런 분들이 다 저 임종석 의원하고도 굉장히 그 친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떠오르고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저와 같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 걸 예감하면서 양문석과 경선을 준비해 왔거든요. 그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당하고 견뎌내자라는 입장이었고 그 입장에 임종석 의원도 스탠스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인지라 욱하는 마음에 나도 탈당해서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예. 또 그런 개연성을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는 있었습니다만은 두 가지 선택지죠. 만약에 이낙연 그 총리의 새로운 미래에 가면 광주에 출마해야 될지도 모른다. 전혀 뜻밖으로 이제 그런 부담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3지대의 키맨으로 남아야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거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나 그 안에서 핵심이고 메인스트림으로 가고 싶은 건데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그 방향하고 진로가 달라요. 가령 광주에 출마해서 광주 서울에서 양양여 의원 자리에 출마해서 양부남이나 누구 민주당 후보하고 붙어서 만에 하나 질 경우 자기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납니다. 그 실장님 먼저 연락한 것이 맞습니다.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지요. 단지 오늘 아침에는 전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철현 교수님, 지금 이낙연 대표의 마지막 발언, 사람인데 전화는 하겠죠. 이거 뒤끝이 엄청나게 남은 것 같죠, 지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얘기만 안 할 뿐이지 연락은 하겠죠인데 사람인데 연락은 하겠죠요. 이거 보통 때 굉장히 화났을 때 쓰는 표현 아닙니까? 왜냐하니까 공교롭게도 이름이 뭐 이준석, 임종석 이렇게 석자 돌림이 돼서 그런데 시즌1에 보면은 이준석 대표와의 낙석연대에서 뒤통수를 맞았거든요. 한 번 맞았어요. 이게 시즌2죠 이제. 뭐. 시즌2 뒤통수입니까? 낙석연대. 또 뭐 낙석연대가 되는 거니까. 임종석. 그러니까 같은 이제 석자 돌림인데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시즌1 낙석연대에서 뒤통수 한 번 맞고 이번에도 결국 좀 또 한 번에 뒤통수를 맞은 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그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재선 의원의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비서실장까지 한 것 치고는 굉장히 정무적 판단이 좀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 어쨌든 간에 비명계 구심점으로 어쨌든 굉장히 좀 정치적 위상이 올라왔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어떤 사천 논란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 지금 당의 결정을 수용한 데서 저는 잔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의 잔류를 한다는 건 결국은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폭망하고 그 이후에 당권을 노리겠다는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당에 남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는 기회가 총선에 져야 기회가 온다. 기회가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번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잘못된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임종석 전 실장이 SNS에 올린 게 파란 바탕에 민주당 로고 그러면서 4월 10일 무슨 승리를 다짐하듯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실장은 본인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으로 났느냐 아니면 이번에 이재명 사철 논란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앞으로 차기 당권 또는 차기 대권으로 갈 수 있는 길까지 열리느냐 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그 중대한 기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어떻게 열리는 본인의 어떤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또 이 민주당이라는 그 둥잔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철현 교수님이 보기에는 좀 이상한 선택을 했다고 판단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저는 임종석은 이제는 임종석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라는 그 틀을 본인 스스로가 깨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번에 그럼 당을 나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을 나가야 됩니다. 지금 임종석 실장 같은 당을 나가서 광주로 가야 되거든요. 광주에 가서 저는 이낙연 전 총리하고 합계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가서 저는 무소속 출마를 하고 거기서 광주의 아들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저는 뛰어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호남에서 보면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총리가 이재명 대표에 졌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호남 필패로거든요. 호남 후보는 대선에서 진다. 그 대신에 영남 후보를 내면 이긴다고 하는 그런 약간의 어떤 호남인들이 가지는 피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종석 실장이 호남에 가서 광주 아들 자처하고 앞으로 호남 대망론을 띄우면 본인에게 좀 길이 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에 잔류하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표 사천이 결국은 본인이 수수방관하고 묵인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명계의 구심점으로서 임종석 실장이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건 민주당이라는 틀을 깨고 예. 본인이 나와서 임종석의 길을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미래청사진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 또 당에 잔류하겠다는 아주 비겁한 아주 그런 소심한 맹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임종석 실장한테 남아있는 길은 뭐냐. 전현희 후보의 동네 선거대책위원장 하는 것만 딱 남아있는 겁니다.